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은 게 언제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언제였나요?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믿으며 거리를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내 곁에 있었던 그 소녀가 딸이라는 걸 끝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산나비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맡겨진 아이를 챙겨주시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절의 기억들을 꺼내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의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행동들.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는 게. 그냥 곁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몰랐던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는데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산나비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산나비는 미래의 조선이 배경입니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인데 의금부가 있고 어명이 있는 묘하게 힙한 조합의 세계. 주인공은 전설적인 퇴역 군인, 딸과 둘이 조용히 살아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눈앞에서 폭발에 휘말려 사망합니다. 범인의 이름은 산나비. 17일 후 주인공은 이미 감정이 메말라버린 복수기가 되어 마고 특별시로 향합니다. 조선 최대 재벌 마고그룹이 운영하는 인구 300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유령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를 만납니다. 이름은 금마리. 발랄하고 수상한 10대 해커죠. 금마리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혼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준장 곁을 맴돌고 자꾸 하모니카를 불어달라고 하고, 준장이 아무리 질색해도 작전 브리핑 중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가끔 준장의 눈에 금마리의 모습이 기억 속 딸과 겹쳐 보입니다.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하지만 준장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복수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게임이 거의 끝날 때쯤 진실이 드러납니다. 산나비는 테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마고그룹의 인격 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었고, 그 피실험체는 다름 아닌 준장 본인이었습니다. 준장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인격 데이터가 이식된 워커, 즉 로봇입니다. 딸의 죽음은 마고그룹이 그를 조정하기 위해 심어놓은 가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살아있었습니다. 8살이었던 금마리는 엄마를 잃고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인격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죠. 그게 발각되어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데이터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금마리는 직접 찾아온 겁니다. 마고그룹에 숨어들어 아버지의 데이터를 워커에 이식하고 그 곁에서 내내 신호를 보내며, 그림으로, 하모니카로,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딸인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기억해내달라고. 하지만 준장은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마리는 마음을 닫게 되죠. 우리는 사랑을 표현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말로 들어야 하고 행동으로 봐야 하고, 그게 일치해야 비로소 믿게 됩니다. 저도 그런 편입니다. 말과 행동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한 성격이란 걸 알면서도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산나비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걸까요? 금마리는 아빠 보고 사랑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봐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챙겨주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아봤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사랑과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사랑. 자극적인 사랑은 강렬하고 달콤합니다. 갓 이루어진 연인들처럼 표현이 넘치죠.
그 반대에 있는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사랑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향과 같은 겁니다. 은은하게 피어올라 공기 속에 스며들어 끝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향. 준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저는 슬펐지만 그럼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장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사랑의 향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게임은 마지막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산나비를 끝까지 쫓을 것인가, 아니면 금마리를 구하러 갈 것인가. 복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엔딩에서 준장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게임 내내 딸이 반복했던 말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것. 저도 오랫동안 그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도달은 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없어진 느낌. 인지하면서도 또 반복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하고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진엔딩에서 준장은 산나비를 멈추고 금마리에게로 향합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오고 산나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산나비는 죽은 아내가 남겨준 하모니카 곡의 이름이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유대의 이름. 그리고 준장은 하모니카로 산나비를 처음으로 제대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라고. 금마리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준장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리고 준장이 알아보는 순간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었죠. 게임을 클리어하고 난 후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산나비가 있지 않을까? 말없이 밥을 차려주는 사람,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항상 받아주는 사람, 그냥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 제때 알아보고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스스로를 사랑 따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게 지금도 완전히 믿어지진 않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한 번 더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아서, 모를 뿐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본인도 누군가에게 꾸준히 사랑을, 희망을 주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요. 모든 컨텐츠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겜유신이었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